실제로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은 뭐 그냥 저는 사실 소득 격차라고 말을 해도 정확한 표현은 사실 아니죠. 소득 격차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국가의 소득 격차가 사실은 한 4% 수준이잖아요. 이제 우간다의 소득 수준이 US 소득 수준의 한 4% 정도인데 실제로 우리가 다른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와 투자율의 차이만 고려했을 때 죄송합니다. 투자율과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만 고려했을 때 우리는 두 국가 소득 격차의 몇 퍼센트를 설명할 수 있냐면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이 23%가 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는 4%인데 그러니까 우간다의 소득 수준이 US 소득 수준의 4%인데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물론 그거보다는 높아요. 23% 정도 된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두 국가의 정말 여러 그 소득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은 매우 많잖아요. 근데 그 매우 많은 요인들 중에 사실 우리가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딱 두 가지만 봤습니다. 인적 자본과 투자율. 이 두 가지의 차이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3%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굉장히 그 저는 좋은 설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율과 인적 자본만을 고려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을 이제 조금씩 반영을 하면 모형을 조금씩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모형에서 어떠한 차이가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지 우리가 잘 규명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러한 차이가 소득 격차의 얼마만큼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지금 우리가 하는 엑서사이즈와 같이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하나씩 잘 선별해서 모형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서 잘 결합을 하게 되면 실제 관측되는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각 국가의 1인당 GDP를 한국의 1인당 GDP로 사실 1인당 GDP는 아니고요. 근로자 1인당 GDP입니다. GDP per worker를 한국의 GDP per worker로 나눠서 이제 이 값이 말씀드렸듯이 1보다 크면 이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고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면 이제 한국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트리 I의 인적 자본 수준을 한국의 인적 자본 수준으로 나누어서 이제 비율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하나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 그림을 하나 봤었습니다. 이제 제가 각각 두 개의 다른 그림을 앞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그림을 하나 따로 만들었고 이렇게 변수를 또 만들어서 그림을 따로 만든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값을 만약에 곱하면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그림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 보시면 제가 계산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로 이 식과 같습니다. 바로 이 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컨트리 I와 컨트리 J만 비교하는 거지만 사실 그러니까 컨트리 J를 한국이라고 해놓고 나서 컨트리 I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지금 이 데이터가 바로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형으로부터 예, 요 데이터도 있어요. 인적 자본의 비율 데이터, 그 다음에 투자율의 비율 데이터도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형으로부터 요 값을 계산해 내는 거죠. 그럼 실제 데이터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국가의 소득 비율, 어떤 국가와의 소득 비율은 이 값과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각각 제가 데이터를 넣어서 모형 솔로우 성장 모형이 예측하는 소득 비율이 되겠죠. 한국과 상대적인 소득 상대 소득 얼마만큼 되는지 계산해 보면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만 이 값이 이제 어느 정도는 설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간다 US 케이스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모형이 예측하는 소득 비율, 자, 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세로축에는 실제 소득 비율, 이게 이제 실제 소득 비율이고, 그다음에 이게 predicted GDP per worker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여기 바로 여기 점에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요. 여기에 사실 많은 국가들이 있어서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다수의 국가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 또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가들은 실제로 봤을 때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고요. 모형이 예측하는 바에 따라서 봤을 때도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니까 어느 정도 모형의 설명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들도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고요. 모형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적 자본 수준이든 투자율이든 그 어떤 것이 잘 이렇게 적당히 곱했을 때 그 값이 이제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죠.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아직 이 영역에 다수의 국가들이 있어서 사실 모형의 설명력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들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면 실제로는 한국보다 actual GDP per worker relative to Korea니까 실제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이들 국가들은. 자, 그런데 실제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모형으로 설명을 해도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솔로우 성장 모형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들 국가들은 실제로는 우리보다 잘 살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모형이 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냐면요. 잘 사는 이유가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이유가 인적 자본 수준이 높거나 투자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과했던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요인이 바로 생산성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엑서사이즈를 할 때 처음에 가정했던 것이 뭐냐면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와 투자율의 차이만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A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국가 간에 A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A가 높은 국가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투자율의 차이라든가 혹은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가 그러니까 모형으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나쁜 결과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결과가 괜찮은데 실제로 이제 모형이 완벽하진 않겠죠. 그 바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두 국가의 혹은 국가 간 생산성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실 이 그림이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생산성 이외의 요인들, 인적 자본 수준, 투자율도 반드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7장에서는 이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이 이제 이렇게 6장이 이렇게 끝났으니까요. 제가 6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간 시험 이후에 어떻게 좀 평가를 할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6장 일부가 우리 중간 시험에 포함이 됐었지만 사실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중간 시험에서 커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부분에 좀 간단한 내용들만 중간 시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6장에 제가 프로블럼 셋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6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서 과제를 어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